안녕하세요. 김이사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광명, 뉴타운, 구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에 특별 공급과 1순위, 2순위 청약이 있었어요. 제가 그동안에는 쇼츠로 짧게 그 청약 경쟁률에 대해서 알려드렸잖아요. 오늘은 제가 직접 분석해드렸던 단지인 만큼 얼마만큼의 경쟁률이 나왔는지, 그리고 이 경쟁률과 제가 분석드린 그 분양가 등을 토대로 해서 향후 내 집 마련에 있어서 어떤 전략을 짜야 되는지 의미 있는 분석의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보실까요? 두둥. 사실 경쟁률 굳이 안 보셔도 느낌 오시겠지만 지난번에 분석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주변 단지 대비 안전마진은커녕 경쟁력이 좀 없는 편이에요. 분양가가 좀 높잖아요. 보시다시피 신축 2년 이내에 아파트 가격은 최대 한 8억 정도 해요. 요거 매수하셔서 인테리어 풀로 하시면은 한 5천에서 6천 정도 소모될 거예요. 그러면 한 8억 중반대면은 유사입지 아파트를 충분히 매수 가능하시고요. 인근 지역에 선 분양된 단지 입주권을 매수하셔도 거의 1억 정도 저렴하게 새 연식의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경쟁률 높게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경쟁률 보시면 일단 특별 공급 경우에는 그래도 청약 배정 물량은 소화했습니다. 거의 모든 항목 미달이지만 그 요즘 청약 시장에서 최대 수혜자잖아요. 신혼부부하고 생애 최초 대상자들. 그래도 경쟁률이 좀 나온 편이에요. 특별 공급은 전체 263세대 분양하는데요. 이 물량의 699세대 정도가 청약 접수했기 때문에 평균으로는 그래도 2.6대 1 정도의 경쟁률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청약 경쟁률은요, 일단 3구 타입을 제외한 나머지 타입들은 기타 지역의 접수로 인해서 순위내 마감이 됐네요. 다만 500%까지 예비 입주자를 모집해야 되는 모집 공고에 따라서 순위 접수가 있었고요. 하나하나 보시면 3구 타입은 미달이었기 때문에 2순위 청약이 진행됐고 순위로 마감을 했고, 전체적인 경쟁률 봤을 때는 제가 5구 B타입은 그래도 좀 괜찮아 보인다 말씀드렸잖아요. 211대 1. 요 경쟁률 제외하고는 그냥 저냥 나쁘지 않은 경쟁률 보였습니다. 보시다시피 당해 지역에서 모두 물량을 소진하지 못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계약률이 현격히 떨어질 수 있거든요. 층이나 향이나 동호수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또는 높은 경쟁률 기대하고 분양권 거래를 노리고 청약하신 분들은 보통 계약하실 때 다 떨어져 나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쟁률 사실은 순위내 마감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경쟁률입니다. 근데 이 경쟁률 단지 이번 롯데캐슬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글씨가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직전에 분양한 우리 자이 힐스테이트 SK뷰 경우에도 청약 경쟁률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선호도가 그래도 좀 높은 평형하고 평면은 그래도 좀 경쟁률 두 자릿수 나오긴 했는데 나머지 평형들은 경쟁률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아주 소형의 경우에는 청약 시점에는 미분양이었고요. 그리고 경쟁률이 나온 타입도 저조한 계약률로 인해서 예비에 무순위 그리고 임의 분양까지 얼마 전에도 임의 분양이 있었잖아요. 지속적으로 이 물량을 털기 위한 시도가 있었고 롯데캐슬 시그니처도 아마 같은 모습을 보일 거예요. 사실 분양가 상한제가 아닌 분상제 제외 지역의 아파트들은요 대체적으로 요즘 이런 모습을 좀 보여요. 낮은 경쟁률, 낮은 계약률, 그리고 노얄 매물을 제외한 동호수들은 예비에 무순위에 임의 분양까지.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물량을 조금씩 털려서 사실 입주 때까지는 다 털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결국 시행사, 건설사, 분양사, 조합 이런 분들은 준공 때까지만 물량을 그냥 털면 돼요. 차분차분히 입주할 때까지만 물량을 조금 정리하면 돼요. 그러면 털려요. 왜냐면 분양하고 2년, 3년의 시간이 있잖아요. 할인 분양도 하고 옵션도 달아주고 발코니 확장도 무상으로 제공해주고 이런 특혜를 주면은 동호수가 좋지 않아서 저층이라서 기본적으로 기준층보다 저층 5층 이하는 분양가가 싸잖아요. 거기에 또 할인을 해주면 어차피 살 집이니까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물량이 털어지기도 해요. 저희가 최근에 부동산 시장 심상치 않다고 컨텐츠 올려드린 적이 있잖아요. 기축 지역의 신축 아파트, 수원 영통 지역의 자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매교역, 수원 매교역 주변에 이제 재건축 분양이었죠. 펠로시드도 생각보다 빠른 시기에 완판이 나왔잖아요. 분양 성적은 저조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털리는 이런 현상, 분명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는데 차라리 기축, 이미 지어진 아파트, 연식 좀 그래도 새 거를 사는 게 훨씬 나아 보이는데, 주변에 비슷한 입지의 아파트보다 새 거라는 태연식의 아파트랑 프리미엄이 붙어서 더 비싼 분양가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들이 분양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뇌피셜로 생각해 보면 세 가지 케이스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지역에 꼭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택이라는 거는 사용의 가치가 분명히 존재하는 재산이에요. 그 지역에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학교를 다니고 결혼을 하고 직장이 근처에 있고 여기서 아이를 낳고 또 키우고 살다 보면은 아이의 친구 문제라든가 교육 문제라든가, 그리고 뭐 내가 여기 교회를 다녀서 이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 그런 분들도 계시고 뭐 그런 이유가 있어요. 어떤 통계를 보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자신이 성장한 곳에서 17km 밖을 벗어나는 그런 그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낮대요. 그런 통계가 나오는 것처럼 쉽게 근거지를 바꾸는 건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어차피 내가 살 거고 기왕이면 내가 사는지 오르든 떨어지든 뭐 팔 게 아닌데 무슨 의미가 있나 하시는 분들은 이런 새 아파트에서 좋은 시스템을 갖춘 집에서 사시는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어요. 이게 가장 아마 많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시세 차익을 기대하고 청약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가 됐든 준공까지 한 2년, 3년 정도 걸리는데 뭐 공급도 없는데 앞으로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이러면서 청약하시는 분 분명히 존재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속칭 뭐 표현을 어떻게 할까요? 깡이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심지가 굳건하시지 않으면요, 뭐 그런 분들은 그래도 계약하고 좀 버티는 편이신데, 그렇지 않고 좀 소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계약을 안 하세요. 이런 분들이 청약에 물론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경쟁률 뭐 몇십 대 1 나오지 않고 그냥 한 자릿수 경쟁률 나온 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수요가 청약시마다 늘 존재하기 때문에 이 이번 경쟁률에도 어느 정도 그런 수요가 있을 거예요. 물론 계약률에서는 좀 낮은 계약률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감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감이 좋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자, 우리는 고물가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도 물가 지표는 최근에 점점점 내려가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생활물가, 뭐 신선물가, 식품물가는 굉장히 무섭게 오르고 있잖아요. 요즘에 파사기가 무서워서 제가 다시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주말 농사를 시작했어요. 아, 진짜요. 어쨌든 고물가 시대 뭐 어떡합니까? 버텨야죠. 버텨! 좋아질 날이 올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은 또이스가 컨텐츠 준비하고 있어요. 고디스 컨텐츠에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고물가 시대. 이 고물가가 단순 우리 생활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건축자재도 엄청나게 오르고 있잖아요. 이거 작년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인데 건설 공사비 상승 추세를 보시면 엄청나잖아요. 물론 전쟁 이슈도 있었고 코로나 이슈도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좀 진정이 되는 게 사실 최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 물가는 쉽게 내려오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에 신흥국이라고 불리는 뭐 인도라든가 베트남이나 또 동남아시아, 서아시아의 국가들의 성장률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잖아요. 최근에 PMI 지표 보면 생산자 물가 지수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어요. 제조업 중심의 그런 나라들의 어떤 개발과 성장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개발과 성장의 이면에는 뭔가 사업의 융성, 그리고 그 이면에는 건축물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주로 제조업 중심의 베이스지만 공장이란 건물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뭐 간해수공업으로 찍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소득이 증가하면 그들도 상업시설이 필요하고 또 더 좋은 주택 환경을 꿈꾸고, 예전에 중국이 한창 성장의 모습을 보일 때 지구의 블랙홀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렇게 신흥국들이 빠르고 지속적으로 성장을 이어가게 된다면요, 그 나라들도 건설 자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계적 추세를 놓고 봤을 때 건설 자재의 상승세가 쉽게 꺾이기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그리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잖아요. 이제 거의 뭐 마무리되고 화해 모드에 좀 접어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자, 화해했다 칩시다. 휴전했다 칩시다. 재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도 또 그런 건축 자재들이 필요해요. 그런 잿더미 상태로 냅둘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 고물가 시대에 어찌되었든 사람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임금도, 그들의 인건비도 당연히 오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건축비에 포함이 됩니다. 이거는 작년 기사하고 이제 5월 9일자 기사를 제가 따왔는데요. 5월 9일 기사를 보시면 강남의 알짜 아파트 단지인데도 평당 920만 원에 공사비를 주겠다고 하는데도 재건축을 안 하는데요. 사실 이거 오래됐어요. 이 왼쪽에 있는 도표 보시면은 뭐 하나 볼까요? 영등포구 남성 아파트 재건축. 건축비 719만 원인데 5회 5번 유찰 했어요. 요즘에는요, 재건축하면요, 시공사가 입찰에 한 군데도 참여 안 하는 그런 일도 있어요. 회사라는 것이 뭐 손해가 나도 사업을 유지하는 경우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건설사들은요, 손실이 나면 그냥 사업자 자체를 접어버려요. 요즘에는 어플 같은 걸로 또 각종 데이터 찾아보기가 굉장히 편하잖아요. 제가 아시를 통해서 갖고 온 건데요. 사실 이거 국토부 들어가서 봐도 별 차이는 없어요. 2025년에는 그래도 공급 물량이 있어요. 왜냐면은 내년 초에는 둔촌 주공 같은 저기 강동 지역, 강남 지역에 대단히 재건축 입주 물량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물량은 2026년까지 조금 이어지다가 2026년 하반기 들어가면요, 거의 없어져요. 부정할 수 없어요. 최근에 국토부에서 공급 물량 누락해가지고 굉장히 망신당했잖아요. 그런데 이 공급 물량 부족 현상이 그렇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현 상태처럼 지속적으로 공급이 없으면요, 사실 2026년 하반기부터는 그냥 공급 없어요. 수급 불균형은 분명히 옵니다. 수급 불균형, 수요와 공급이 딱 일치하는 그런 현실은 상상 속에만 존재해요. 늘 부족하거나 남거나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게 현실이에요.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는데요. 미분양이 증가하는 시점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매매가가 떨어진대, 공급이 많대, 뭐 전월세 괜찮아, 경기 너무 안 좋아, 금리 너무 높아, 이런 미분양 나는 거예요. 그쵸? 반면에 미분양이 점점 감소하는 시점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해 보면은, 야, 주택 매매가 미쳤네, 야, 공급이 없대, 야, 전월세 가격이 보통이 아니야, 우리 대한민국 경기도 괜찮아, 금리도 낮아. 그쵸? 정반대의 경우가 있을 때 미분양이 감소하고 물량이 막 털리는 그런 시기잖아요.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요? 참 헷갈리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미분양 증가해서 감소 쪽으로 조금 시작하는 단계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사실 주택시장이 예전처럼 돌아가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1년간 아파트 가격의 매매 가격 증감 추이를 보시면 강남 상구와 용마성, 그중에 마포와 성동구, 그리고 재건축 지역이 많은 강동구 지역, 그리고 양천구 지역을 제외하면 가격 회복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거래량은 분명 회복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되는 것만 되고 선호도가 높은 지역만 사실은 호조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좀 아직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아직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의 주택가격이라고 판단들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제가 조금 재밌게 표현해 봤는데요. 수급 불균형이 와도 그래도 안 해요. 자, 건설사 입장에서는요, 분양 안 돼. 그러면 결국에 돈도 내가 못 받고, 내가 이거 미분양 물량 떠안을 수 있어. 그리고 한번 짓기 시작하면 나라에서 어떻게든 강제로 짓게 하는 법적 제한이 있어요. 그쵸? 그러면 건설사는 아예 입찰 자체를 안 해요. 은행의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자, 시행사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금리 지금 우리 높아. 근데 시행할 거야? 연대보증 있어? 없어? 아, 그럼 PF 안 해. 위험해. 그쵸? 자, 시행사 볼게요. 금리도 높아. 건설비도 높아. 그리고 제가 여기 써있진 않았는데 토지가도 높아. 남는 게 없네. 근데 분양은 될까? 비싸게 분양해야 되잖아. 분양될까? 분양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땅도 없어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런 것들 때문에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뭐 재건축도 잘 안 될 뿐더러 뭐 공공택지에 거의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공급 물량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물량은 없어. 하지만 수익이 안 나.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지을 이유가 없어요. 시행사들도 분양을 위해서 뭐 PF를 일으키고 뭐 땅도 없지만 땅을 사고 그렇게 무리할 이유가 없어요. 수익성이 없다니까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가격이면은 이걸 지을까? 제가 뇌피셜로 한번 따져봤거든요. 아까 900만 원에도 안 한다 했잖아요. 한 1000만 원 생각해 봅시다. 평당 1000만 원. 건설비 평당 1000만 원. 그러면 33평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3억 3천 정도 되겠네요. 그쵸? 아파트 짓는데, 고 세대 하나 짓는데, 거기다가 공용 면적 같은 거 뭐 줘야 되잖아요. 그런 거 지면 한 1억 정도? 거기다가 뭐 조경도 해야 되고, 뭐 엘리베이터도 넣어야 되고, 뭐 노인정도 넣어야 되고, 놀이터도 넣어야 되고, 한 2억 정도 생각한다면, 한 6억 3천 정도 생각할 수 있어요. 거기다 토지가가 또 50%잖아요. 그러면 그냥 단순 계산했을 때 12억 3천. 최근에 수도권에 분양한 애들이 거의 8사탑 12억 대잖아요. 거의 떨어지잖아요. 물론 분양가라는 게 이렇게 단순하게 책정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얼추 뭐 말이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의 웬만한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대가 되기 전에는 사실 분양이 있기 어렵다 생각하시는 게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 분상제 지역 제외 지역, 분상제가 아닌 지역에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는 12억대다 이렇게 보시면 맞아요. 최소 12억대. 자,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사실 이 한 장에 모든 결론이 나와 있어요. 아까 잠깐 슬쩍 띄워드린 자료였지만 이렇게 보시다시피 연식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단지가 1억 또는 2억이 더 저렴해요. 롯데캐슬 시그니처 주변으로 비슷한 입지 아파트들 10년 정도 지난 아파트들 찾아보면요 5억 6억에도 사실은 매수할 수 있어요. 동일한 평수들. 이러한 현상은요 광명에만 일어난 게 아니라 재건축 단지가 일부 있는 구축 지역 전체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입지는 같아. 하지만 연식이 달라. 그런 아파트가 연식이 좀 오래됐다는 이유로 최고 저렴하게 매수하면 반값에도 매수할 수 있어. 당장 집값이 오른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굉장히 요즘에 어려운 시장이에요. 헷갈리기도 하고요. 어쨌든 중동 사태 유가 문제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 진행 중이고 금리 부분도 파월 아저씨가 인상은 없다라고 하지만 뭐 언제 될지 올해 안에 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하지만 공급이 부족해지는 시점은 분명히 와요. 현 주택의 시장 가격이 상승일지 하락일지 판단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매수에 쉽게 임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집이 있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주택은 늘 필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최근 1년치 전세가 내용 보시면 수도권 지역은 다 빨개요. 그쵸? 사기는 무섭고 살기는 살아야 되고 그쵸? 그런데 전세 살기 너무 무섭잖아요. 빌라나 오피스텔은 너무너무 싫고 아파트로 몰리다 보면요 아파트는 지속적으로 전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와 이제 보니까 수도권 중심은 다 빨간데 뭐 울릉도 빼놓고 전부 다 뭐 빨간데요. 물론 이 전세가 상승이 51주째 오르고 있다 몇 퍼센트가 올랐다 이렇지만 실제 체감하는 거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3년 또는 4년 정도 지나면 이거 언제 이렇게 됐지? 라고 느낄 수 있는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요. 이대로 계속 오를 거라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구축의 일반적인 가격이 12억대가 되기 전까지 평균 가격이 수도권의 평균 가격이 12억이 되기 전까지는 분양이 막 늘어나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물론 땅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시점이 근시일 내에 오기는 물론 어렵지만 그 시점이 된다면 글쎄요. 그 시점이 된다면 우리 쉽게 주택 매수할 수 있을까요? 제가 당장 집을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을 좀 관조하시고 구축 지역을 중심으로 그래도 연식이 좀 새 거인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관심단지 지정하시고 지켜보시면서 매수를 조금 더 고민해 보셔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고. 저의 컨텐츠가 뭘 대신해드린 드림 컨텐츠잖아요. 제가 어떤 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그 지역에 좀 접근 가능한 구축 아파트, 어느 저 아파트가 좀 좋아 보인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좀 대신 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하나 정도, 두 개 정도 샘플링 해드리면 저희 관심 있어 하시는 저희 구독자분들은 댓글로 여기도 해주세요, 저기도 해주세요 해주시지 않을까요? 제가 경쟁률 같은 컨텐츠는 사실 쇼츠로 짧게 올려드렸는데 경쟁률 얘기하다 보니 얘기가 좀 길어지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내 집 마련이란 부분 누구나 꿈꾸고 희망하고 목표로 삼고 있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고 그리고 큰 용기가 사실 필요한 부분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 시장 분명히 매수자들한테 유리한 시장이에요. 제가 뭐 20억짜리, 30억짜리 뭐 지역에 대장을 타다는 게 아니라 정말 살기 좋고 그리고 가격 떨어지지 않고 상승 여력이 있는 내가 가족을 위한 나를 위한 집이 아닌 내 가족을 위한 집을 여러분들도 한번 저와 같이 고민해 보실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서 오늘 컨텐츠 조금 길게 만들어 봤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조금만 용기를 내시면 곧 다가올 미래가 조금 더 풍요롭고 안전하고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내 집 마련 그날까지 저희 똘스의 내피셜에서 도와드릴 거니까 저희 채널과 오래오래 함께 해주십시오. 언제나 댓글로 응원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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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래오래 우리 함께해요.